오늘은 오랜만에 거제도를 방문했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부랴부랴 달려 거제 학동몽돌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드넓은 해수욕장에 몽돌이 가득했고 맞은편에 주차장도 있어 편했어요. 스터번 호텔 검색 후 맞은편에 주차하시면 되고 화장실 가까운 곳이 편하시다면 학동 주차장 화장실을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안 돼요 라는 문구가 너무 귀엽네요.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어서인지 폭죽도 터트리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스터번 호텔 맞은편 주차장입니다. 주차는 대략 10대 이상 할 수 있으며 당연히 선착순이겠죠? 주차장 뒤로 데크와 나무 의자가 있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 식당들이 닫았지만 낮에는 횟집, 해물 전문점 등 다양한 식당에 식사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조개구이 못 참는데 세븐일레븐, CU 등 편의점도 있어 늦은 시간에 간단히 먹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1m 젤리 소분한 것과 마늘 후랑크 득템. 이곳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절대 몽돌을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거제 몽돌 해수욕장 금지 행위. 몽돌 반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영 및 흡연, 식물 채취 애완동물 출입 금지. 자연을 위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들뜬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몽돌 해수욕장 한 바퀴 돌아봅니다. 새벽 5시 5분밖에 안 되었는데 화장실 덕분에 푸지런한 1인이 되었네요. 덕분에 바닷가에서 일출도 구경하고 저녁 늦게 왔지만 보람있는 하루였어요. 새벽부터 조업하기에 바쁘신 선원분들 다들 열심히 사시는 게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몽돌 해수욕장 맞은편으로 편의점에는 한강라면도 가능하니 준비 없이 편안하게 여행 오셔도 됩니다. 여느 바다라면 모래사장이 있을 자리에 검은 몽돌들이 있는 해변입니다. 검은색의 동글동글한 모양이라 흑진주를 닮았다고 하여 몇 년 만에 일출을 보는 것 같아 더욱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였어요. 모래사장과 몽돌해변이 주는 또 다른 느낌이 설레게 만듭니다. 데크 위로 학동흑진 주몽돌해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고 크나큰 장성한 소나무와 주황빛 가득한 일출에 마음 가득 따뜻하게 시작해봅니다. 근처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학동 자동차 영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보수기간 중이었어요. 몽돌 해수욕장 바로 앞에 야영장이라 이곳도 예약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동 자동차 야영장 뒤로 스터번 호텔이 보입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고 편의점에 횟집 그리고 다양한 식당까지. 차박을 선호하신다면 한 번쯤은 와보고 싶은 곳입니다. 날이 밝으니 더욱 운치 있네요. 몽돌 해수욕장에 앉아 바다 멍하기 좋은 곳. 데크 위로 소나무가 있어 자연 그늘막이 되어줍니다. 다음 여행지는 바람의 언덕입니다. 오플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관도 주차 못하면 입구 들어서기 전부터 싸움 스타트. 연애 시절 바람의 핫도그에 대한 정말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장소를 옮긴 상황으로 먹어보진 못했어요. 저의 기억이 왜곡되었을지 모르지만 바람의 언덕으로 가는 길도 다른데 나무 데크와 새로운 길이 생긴 것 같았어요. 화창한 날씨에 더 들뜨네요. 바람의 언덕의 중요함은 1000% 화창한 날씨와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릅니다. 날씨 오케이, 동행인 오케이, 먹길이 오플런을 안 하시면 대부분 이곳 좌회전 신호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국적인 네덜란드 풍차와 이색적인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꼭 좋은 날씨 선택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실제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섬으로 둘러싸여 해풍이 줄기차게 불어오고 언덕 지역인지라 더욱 바람이 불기 쉬운 조건입니다. 차가운 바다와 따뜻한 육지의 차이 때문에 공기의 순환이 발생, 더욱 바람이 세차게 부는 요인이 됩니다. 연애 시기 때에는 약 2시간 넘짓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목적이 다른 이유로 잠깐 즐기다 가는 기분으로 지나가 봅니다. 서울 남산공원 마냥 사랑을 약속하는 열쇠고리도 가득하네요.
타고 싶었지만 탈 수 없었다. 거제도의 매력을 가득 느낀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도착하니 벌써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거제도에 워낙 많은 맛집들이 많다 보니 선정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가족 모두 좋아하는 해산물로 선택하였습니다. 거제시 수양일길에 위치한 청마루 대국볼찜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입니다. 내부는 신발을 신고 편안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넓어 단체 이용 가능하며 테이블 간격도 여유있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단독 룸은 아니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가족 함께 하시기 좋은 공간으로 추천드립니다. 요즘 물가 생각하면 상당히 착한 맛집으로 금액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성비 맛집입니다. 대국볼찜, 아구찜, 해물찜, 얼큰고니찜 등 메뉴 선택이 상당히 자유로웠으며 1에서 5단계로 맵기 선택도 가능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메뉴도 있어 좋았어요. 포통맛은 신라면 수준의 매운맛이며 순한맛도 약간의 매콤함이 있어 좋았어요. SNS와 블로그 리뷰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참여하시고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심에서 가깝지만 산속에 있는 분위기라 기분 좋게 식사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정갈한 밑반찬과 순한맛 순살 아구찜이 나왔습니다. 엄청 크나큰 접시에 한가득 담겨져 나온 아구찜, 정말 맛스러워 보이죠? 해물찜은 크나큰 갑오징어와 문어가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 북어 넣은 삼삼한 미역국도 좋았어요. 내사랑 열무김치와 새콤한 오이무침, 아이들이 좋아할 계란찜과 갖가지 반찬들이 나옵니다. 해산물이 가득하다 보니 손질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투툼한 갑오징어 손질 끝내고 크라켄 마냥 거대한 문어도 손질해줍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안에서 전복과 꽃게가 나오네요. 파도 끝이 없는 해물찜, 탱글탱글함과 신선함이 가득했던 해산물, 비린내 하나도 없는 해산물과 콩나물 곁들여 먹으니 쫀득쫀득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북어 들어간 삼삼한 미역국, 마치 보양식 먹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만들었고 아드님도 밥 한 공기 뚝딱 할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통통한 문어는 씹는 식감이 즐거웠고 양념이 잘 배인 콩나물과 곁들여 먹으면 감칠맛을 이끌어내주어 맛이 배가 됩니다. 신선함이 느껴지는 고니도 잔뜩 들어가 있어 배 터지게 해산물 먹고 온 하루였습니다. 날 더울 때 찾게 되는 새콤한 오이 무침도 좋았어요. 먹어도 줄지 않는 해산물. 집 근처에 있으면 무조건 단골 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대하인가? 크나큰 새우도 2마리나 들어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돈가스 메뉴도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아직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최고였어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 즐겨봅니다. 돈가스 전문점만큼의 맛은 아니지만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메뉴였어요. 해산물 파리타임. 꽃게도 상당히 실했고 껍질도 부드러워 먹기 편했어요. 배추김치가 없어서 다소 아쉬웠지만 김치가 있다는 거에 대만족입니다. 한입 먹으러 젓가락으로 집어드는데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네요. 가위질까지 미쳤다. 참고로 아구찜에는 방한 잎이 들어가 있어 향신료의 맛과 냄새가 싫으시다면 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먹을 해산물을 하루에 다 먹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결국 배가 터질 것 같아 감자사리는 주문 못했지만 정말 만족도 높은 하루 식사였습니다. 거제도에 숙소는 많고 많지만 대가족이 입실할 수 있는 숙소는 많지 않았어요. 거제 시내와 다소 거리는 있지만 1순위인 숙소 내 수영장 필수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인원 10명 이상 숙박 가능한 곳으로 넓은 거실 공간에 테라스까지 가성비 숙소의 생활 공간까지 만족한 곳. 화장실은 한 개라 다소 아쉽지만 샤워부스까지 부족함이 없는 숙소였어요. 테라스에 불편함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오랜만에 푸릇푸릇한 자연을 보면서 다시금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국은 제주도에서만 봐왔었는데 숙소에서 보니 더욱 반갑네요. 아드님 무엇? 펜션의 정점은 돼지고기 파티입니다. 숙소에서 가브리살과 목살, 삼겹살 파티를 시작해봅니다. 굽다 보면서 갑작스레 느낀 비계 삼겹살. 제주도에만 이슈화된 문제가 아닌 제가 놀러온 이곳에서도 이슈화가 계속될 것 같네요. 살코기와 지방의 비율이 이게 맞는 걸까요? 기분 좋게 고기 굽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따로 분리했습니다. 기분 좋게 놀러와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죠. 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일반 식육점에서 이런 경험을 겪으니 다소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배도 꺼트릴 겸 명사해수욕장에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사람 없는 한적한 해수욕장에 일몰이 질 무렵 조용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갈매기도 여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에
더욱 마음이 평안해지는 모습입니다. 여유를 즐기고자 원턴치 텐트도 들고 왔어요. 해수욕장 뒤편으로 캠핑장도 있어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바닷길을 따라 걸어보았는데 시원한 바닷물과 발자국 남는 모습이 새로우면서도 묘했어요. 없었던 일 마냥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서 모래집을 발로 차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아드님. 오늘따라 하늘이 더욱 운치 있네요. 바쁘게 살아오느라 하늘 올려다 본 지가 언제인지 오랜만에 여유로 더욱 감정적인 기분입니다. 살아생전 이런 구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구름도 모양에 따라 구름운이 있다던데 이 구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상 다리도 잘 관리되어 있어 귀여운 소라 껍질과 사진도 찍어보고 사진 명당인 곳에서도 한 장 찍어봅니다. 노을이 지면서 더욱 운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 푸른 나무와 풀냄새가 향긋하게 나네요. 한 번쯤은 도시에서 벗어나 향긋한 풀냄새 맡는 시간도 가지는 것도 좋네요. 시골 냄새와 상반되는 아침 메뉴. 아이들을 위한 특제 치즈 듬뿍 수제 피자입니다. 프라이팬으로 만든 수제 피자. 믿겨지시나요? 비 오는 날에 전이 빠질 수 없죠. 아침부터 부추전이라니. 문무가 가득한 날씨가 더욱 음식 맛을 이끌어내 줍니다. 전복버터구이는 말 다 했고 항정살과 가브리살 축제 파티입니다. 한상 가득 거하게 준비하는 중입니다. 놀러갈 때는 먹는 게 남는 거입니다. 내돈내잡 직접 잡은 갑오징어. 숙회로 살짝 익혀 손질하는 모습입니다. 전복 싫어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렇게 귀한 먹물 가득 머금은 갑오징어는 처음이어서 새로웠습니다. 갑이 빵빵하고 튼실한 거 보이시죠? 제가 잡은 것은 아니지만 맛은 인정. 녹진한 내장에 알 제대로 있는 갑오징어 추천합니다. 위스키를 접해보려 저렴이부터 접도 중. 아침 간단히 먹고 비가 조금 그치자 숙소에서 멀지 않은 거제식물원에 방문했어요. 멀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크나큰 돔 형태의 식물원이 반겨줍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지만 단체 버스와 일반 주차장이 나뉘어져 있어 주차는 걱정 없었어요. 좌측 매표소를 지나 직진하시면 식물원 옆 카페가 있어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고 외부에도 멋진 식물들과 포토존이 가득해 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드님과 징검다리도 지나가 보고 푸릇한 식물들 덕분에 공기가 맑았어요. 징검다리를 지나가 보시면 아름다운 인공 연못이 나오며 식물원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연못에는 다양한 피다닝어가 살고 있어 아이들과 물고기 멍하기에 좋습니다. 식물원이 흥미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 야외에는 정글타워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우천 취소됐어요. 정글돔 입구부터 이색적인 풍경으로 흥미없는 아이들의 눈길을 끌어줍니다. 입구를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탐험을 시작해봅니다. 최고 높이가 30m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중간중간 여러 포토존이 있고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입장료 또한 저렴해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마치 실제 정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관람 동선이 꼼꼼하게 안내되어 있어 자연스레 한 바퀴 돌면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크나큰 새 둥지를 배경으로 아기 새가 되어 포즈를 취해봅니다. 항상 따스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으나 여름에는 다소 더울 수 있으니 손 선풍기와 물은 필수 지참입니다. 중간 거대한 목조 조각상이 반겨주고 끝날 것 같지 않은 동굴을 체험해봅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물 홀로그램도 있어 흥미를 끌어봅니다. 멋진 야자수 사이로 걸을 수 있는 공중 산책로도 있었는데 마치 숲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사진 찍으며 체험하시면 대략 한두 시간 코스로 구경 가능합니다. 출구로 나오다 보면 매점이 있어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이동해봅니다. 열심히 달려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뭘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꾸리꾸리한 날씨에 칼국수가 생각났어요.
오랜 검색 끝에 찾아오게 된 합작칼국수입니다. 전용 주차장이 가게 앞 노란 점선밖에 없어 근처 골목 주위로 주차하시면 됩니다.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메뉴들이 먼저 눈에 띄네요. 황태로 만든 깊은 육수로 만든 칼국수, 매일 오전 10시 40분에 만든 겉절이가 매력입니다. 합작칼국수와 비빔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 주문도 편히 할 수 있었어요. 서브 메뉴도 있었으나 본 메뉴의 맛을 즐기기 위해 별도 주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선 작년 5월에 거제시청 미디어 팀장을 퇴직하시고 두 번째 인생 도전이라고 하시네요. 부디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코너가 있어 반찬도 편히 가져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릇 빼고 다 국내산이라는 자부심.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 시 미숫가루 또는 시원한 식혜를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내부는 깔끔하며 밝은 톤의 인테리어와 테이블 간격도 넓어 편히 식사할 수 있었어요. 반찬이 배추 겉절이와 단무지뿐이지만 본 메뉴에 자신이 있으시다는 증거겠죠? 이 겉절이 정말 요물입니다. 부모님께서 앉은 테이블에는 각각 한 메뉴씩 주문했네요. 얼큰 칼국수와 모든 만두도 군침을 돌게 만듭니다. 저희가 주문한 비빔칼국수와 합작칼국수입니다. 비빔칼국수에는 다양한 야채와 고명이 가득 들어있었고 합자와 황태로 만든 육수의 합작칼국수에는 고소한 풍미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메추리알과 채소 고명을 듬뿍 올려주셔서 비비는데 양이 많아서 넘치려고 했어요. 비빔 옆에 딸려 나오는 국물은 합작칼국수의 국물과 같은 육수입니다. 꼬불꼬불하면서도 적당히 두꺼운 면이 일품이었고 황태 육수가 면에 잘 배어있어 별도 간 첨가 없이 딱 좋은 간을 유지하고 있었고 토핑으로 나온 황태튀김 또한 풍미와 감칠맛을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황태의 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국물이었고 얼큰한 것을 좋아하시면 땡초 다대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빔칼국수에는 채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 먹는 내내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매콤 칼칼 신선하며 칼국수와의 궁합이 좋은 겉절이는 사랑입니다. 황태 육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의 입맛에 맞는 칼국수라니 엄지척으로 맛이 진국임을 표현해주네요.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안 알려진 나만의 맛집이 되면 좋겠는데 벌써 입소문이 난 맛집이더라고요. 아드님이 그릇 들고 흡입하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두 번째 흡입 후 다 먹었다는 표시를 보이네요. 비빔과 합작칼국수 모두 호불호 없을 맛입니다. 적당한 새콤함에 중독되는 맛입니다. 김치만 먹고도 살 수 있는 1인. 제 채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식당이든 저에게 맛의 기준은 김치입니다. 제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105점입니다. 칼국수면과 해자스러운 채소 양에 먹어도 줄지 않는 양이네요. 비빔과 육수 중에 뭐를 먹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둘 다 주문해서 드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로 인해 국물을 지향하는 아재지만 이날 나트륨 섭취 오지게 한 날이었어요. 얇아서 잘 끊기는 소면류의 식감을 안 좋아하는데 칼국수면으로 탱글탱글한 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겉절이밖에 안 드시는데 이렇게 자주 손이 간다면 인정해야죠. 편집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나는 맛이에요. 부모님께서 주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만두. 풍미 가득하며 속도 꽉 차서 씹는 맛이 일품이었던 만두 꼭 드셔보세요. 만족스러운 가족 식사 한 끼 잘 먹고 왔습니다. 매번 거제도에 오면 바람에 언덕만 깠었는데 그냥 돌아가기 아쉬워 매미성에 들렸어요. 거제 유명 간식인 바람의 핫도그. 매미성 입구에서도 판매하고 계셨어요. 주차장은 무료이나 장소가 협소하니 아침 일찍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매미성 내려가는 골목골목에 여러 매장들이 있어 돌아오실 때 잠시 들려 간식도 먹으며 쉬다 오실 수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면 매미성 도착. 탁 트인 바다의 해안가 안쪽으로 거대한 매미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이지만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 개방하고 있었고 유지 보수까지 직접 하고 계시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몽도를 매미성에게 돌려주세요. 보이시는 모든 석축물이 개인 혼자서 쌓아 올린 것들이라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규모에 놀랐습니다. 다소 가파른 오르막길이지만 오늘막길이 길지 않아 쉽게 오를 수 있었어요. 탁 트인 해수욕장과 바다가 반겨주네요. 광장에서 보는 매미성도 멋지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장도 웅장합니다. 오전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커플 및 가족 관광객들께서 방문하셨어요. 포토존은 어디가나 웨이팅. 한 바퀴 돌고 해수욕장으로 내려와 보니 소원 돌탑이 가지런히 쌓여있네요. 참을 수 없죠. 가지런히 쌓아 올려 돌탑을 완성시켜봅니다. 광장에서 바라보는 매미성. 엄청난 규모의 웅장함에 압도당합니다. 몽돌 해수욕장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파도 소리 듣고 있으니 여기가 천국이네요. 비눗방울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더운 날씨에 돌아오는 길에 알록달록한 매장에 들려 아이스크림 먹고 출발해봅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떠나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